네, 안녕하세요. 멜론 장갑입니다. 오늘은 이 책 스토너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와, 이 책은 제가 이제 지금 목소리가 약간 콩맹맹 하잖아요. 감기가 심하게, 코감기랑 목감기가 심하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 책을 영상을 안 남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이게 정말 저도 약간 저의 그 부족한 어휘력이 되게 이럴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맨날 대박, awesome, 약해요. 그냥 정말 이럴 때 저는 되게 최고예요. 어떤 경치나 어떤 영화 재밌는 걸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가장 최상급의 감탄사는 미쳤어. 이거요. 진짜 이 책은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지금 약간 기침 나오려고 그러네요.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남긴 이유는 제가 진짜 미쳤습니다. 와, 아니 사실 이거 제가 아직 4분의 1 정도 남겨놨거든요. 근데 4분의 3 정도 읽었는데, 와, 근데 너무 울 것 같아요. 지금 울컥해서 4분의 3까지 읽다가, 와, 제가 아마 북튜버? 어떤 분 되게 유명한, 저는 이게 겨울서전님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겨울서전님이라든지 어떤 북튜버 분들만 계속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인생책이었나? 하여튼 베스트 책이었나? 독자들이 꼽았던 뭐 올해의 베스트 3였나 뭐였나? 하여튼 책 중에 상당히 높은 순위에 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책이거나 이런 어떤 분의 인생책 베스트 5 안에 든 책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교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스토너란 책이 어떤 책이길래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자책으로 있더라고요. 다운받아가지고 읽고 있는데, 사실은 일단 첫 장을 넘기면 이게 나와요. 추천글이 있거든요. 진짜 첫 장 딱 넘기면 전자책의 첫 페이지. 야, 근데 이것만 봐도 아니, 안 읽을 수 있겠습니까? 뉴욕타임스 위대한 소설이라기보다는 완벽한 소설, 아니야, 뭔가 완벽해. 이야기 솜씨가 워낙 훌륭하고 글이 아름다우며 감동적이라서 숨이 막힐 정도로. 일단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와우. 그냥 물론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좀 과대 광고하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아니, 완벽한 소설이고 숨이 막힐 정도다? 어느 정도길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문체 소설. 제가 아름다운 문체 제가 글쓰기 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아요. 비록 번역이지만 그 아름다운 문체라 그러면 번역체도 약간 살아있거든요. 하루키 소설이 되게 비유법이라는 게 좀 놀라운 게, 번역체면 제가 그래서 하루키 소설을 읽고 원작을 한번 읽고 싶어가지고 일본어를 배워볼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원본의 그 아름다운 스타일이나 문체가 있거든요. 어떻길래? 그래서 번역체 좀 읽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파이널 타임즈 보세요. 이게 거의 소설 끝판왕 아니에요? 아니, 칭찬해. 영어로 된 소설, 아니 종류를 막론한 모든 문학작품, 무려 문학작품은 소설뿐만 아니라 시, 뭐 이렇게 에세이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중에 인간적인 지혜나 예술적인 측면에서 이만한 수준의 근처에라도 도달한 작품은 극히 드문다. 뭐야, 예술의 경지란 얘기잖아요. 거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 와, 어떤 소설이길래?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책이 1950년대인가 쓰여졌어요. 실제로 언제 나왔지? 야, 1965년. 맞아, 1965년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다하게 엄청나게 고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테의 뭐 신곡이라든지, 아니, 그런 엄청 유명한 작품들, 도스토옙스키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 파이널 타임스가 너무 과대 광고를 한다고 그래도, 와, 그냥 이것만 봐도 읽고 싶지 않나요? 톰 행크스, 우리가 아는 영화 배우죠. 그저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된 사람의 이야기뿐이다. 그럼 여기서 약간 식상이 재미없는 게 없겠네. 우리는 뭐 히어로물, 그다음 판타지 이런 거, SF 이런데 너무 눈이 이제 이렇게 많이 현란하게 유혹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무엇보다 매혹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이게 50년 만에 발견돼서 다시 재출판됐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 세기에 잊혀진 위대한 소설 중 하나. 와우. 뭐지? 그 니콤비 보세요. About a Boy 저 읽었는데, 이분도
찬란하고 가차 없이 슬프며 또 아름답다. 현명하고 우아한 소설. 뭐야? 뭐지? 하다가 여기서 이제 끝판왕이 뭐냐면 위대한 개츠비 나오잖아요. 스토너와 위대한 개츠비. 근데 참고로 저는 위대한 개츠비 여담이지만 개츠비는 별로 이렇게 감동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약간 또 실망했죠. 뭐지?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위대한 개츠비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많이 그레이트 개츠비도 많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 그와 동급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보면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작품은 없다. 두 작품만큼 그러니까 되게 문체가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위대한 개츠비 되게 열심히 별로 건성건성 읽었어요. 별로 저는 재미없어가지고. 하지만 언어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점, 삶의 희망에 대한 모호한 믿음과 환멸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 이상주의의 이상, 실망, 고귀한 실패의 통렬함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 사랑스럽고 슬픈 걸작, 며칠이고 독자의 기분을 물들인 작품이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인정. 사랑스럽고 슬픈 결작, 며칠이고 독자의 기분을 물들이는 작품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미쳐버리겠어요. 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책에서 손을 안 떼고 읽었던 책이 손에 꼽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억문서 책을 했어요. 근데 기억문서 책은 사실은 깊이가 없어요. 약간 너무 재밌는, 어떻게 되는가, 미드를 보는 느낌이었고, 그 당시엔 제가 약간 상실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현재 그때 제가 여자친구가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뭔가 그렇다고 제가 스스로 술 먹고 이렇게 있기에는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한 것 같고, 근데 책임은 약간 책 읽으면 제가 아직도 헤어졌지만 생산적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의 아픔 때문에 책이 잘 안 읽히죠. 근데 기억문서의 책이 딱 나타나는 거 너무 재밌어. 이야,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흥청망청 술 마시면서 그렇게 기분을 푸는 것도 아니고 신세한탄 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적으로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그거를 전제를 하더라도 기억문서는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문서의 책이 한 18권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어떤 그런 거 재밌게 읽고, 하루키 소설도 꽤나 재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에서 떼지 못한다기보다는 뭐 떼긴 했지만 다음에 궁금해서 계속 퇴근해가지고, 전 웬만하면 저녁 때는 책을 잘 안 읽거든요. 왜냐면 좀 약간 피곤하니까 아침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에 많이 읽긴 하는데, 저녁 시간에는 오히려 약간 악기 연주라든지 운동 같은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디프레스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저녁 시간에 저를 책을 읽게 만든다. 그러면 정말 재밌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퇴근하면서 계속 읽고 싶은데 제가 끊고 너무 감정이 벅차올라서 스토리보다는 이 감동을 글로 남겨야겠다 생각하고, 방금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6시에 퇴근했는데 7시 40분까지 글을 썼더라고요. 1시간 30분 40분 동안 글을 썼어요. 이 책에 대한 리뷰를. 감정을 써야 되니까. 와,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아, 이게 바로 몰입이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몰입. AI 시대에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 유일한 그게 몰입은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와우, 이걸 하나 끝내기 위해서 뭔가 집중했을 때 있잖아. 레포트 쓸 때가 비슷한 거죠, 사실은. 와, 그래서 다시 글 쓰기에 또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게 됐고, 와,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어우, 이 책을 내가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되게 슬퍼요. 아까 그 찬사에서 어느 정도 좀 나왔는데, 아까 톰 행크스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의 초입 부분도 그냥 갑자기 어느 조그만 미국의 시골에서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그냥 진짜 일반 아이예요. 그냥 해봤자 약간 되게 조용한 성격, 내성적인 일반 아이, 소심하고 이렇다게 뭔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아이였어요. 농부의 아들이었죠. 아들이어가지고 그대로 태어났는데 그냥 평상시 학교를 갔다 오고 조용해. 마치 저 같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조용했고 아버지가 또 농부셨거든요. 그 조용한 시골에서 태어났고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사실 동질감 느낄지언정 소설로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아, 뭐야, 위대한 소설은 뭐지, 위대한 개츠비 어디가 대비가 되면서, 위대한 개츠비 재밌게 못 읽었지만 너무 재미가 없네. 그래서 나는 이제 위대한 개츠비 스타일을 안 좋아하나 보다, 나랑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도 그냥 워낙 이렇게 찬사가 많으니까 그래도 뒷부분 뭔가 있겠지라고 읽어 나갔어요. 근데 한 전반부 한 2분의 1까지, 한 3분의 1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공허함이 있어요. 이 소설 전반적으로 뭔가 텅 비어있는 느낌? 뭐랄까, 제가 이제 그 리뷰 그 글에도 남겼는데, 우리가 이제
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책이 이렇게 있어요? 책이 있다 그러면, 책에 얼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에 이 얼개가 있고, 마치 이 책을 제가 전자책을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다 뼈대라 그러면, 이거 뼈대라 그러면은, 여기 그 종이는 하나도 없고, 이 종이책은 하나도 없고, 이 얼개만 뼈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이 소스 자체 그런 느낌이에요. 휑 하고 바람 부는 느낌? 뭔가 텅 비어있어.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아, 스토너란 인간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소설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 책은 어떤 책이길래 활자를 읽는데, 저는 약간 상상력이 약간 부족한 편이라서 활자를 읽지만 그게 잘 안 그려진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공허함이라는 그 강렬한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 마음속에 그 심상이 생길 정도면 엄청난 소설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게 그려지지? 텅 비어있는 느낌? 공허함? 이게 만져지듯이 그려져요. 아까 여기 제가 표현했지만 이게 만져질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손을 잡으면 손이 탁 통과해가지고 나 비어있어요. 이런 느낌을 할 정도로. 와,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부의 아들 이제 아빠가 이제 딱, 얘가 고등학교 때 이제, 나 고등학교 졸업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옛날이니까 1965년이었으면 그냥 농경 사회라고 봐도 되죠. 산업화가 막 되기 시작했을 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미국의 또 외지 산골이면 그냥 예전에 분노포도 읽어드렸지만 농사를 많이 짓던 시절이었죠. 당연히 가업을 이어받고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스토너였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냥 시골 아이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앉혀놓고, 너는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갑자기 스토너가 예? 왜요? 그랬더니 나는, 네 아비는, 네 부모는 배운 게 학교를 하나도 못 다녀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또 설정이 되게 웃겨. 그 토양이 척박해졌대. 그래서 농사가 한 해 갈수록 농사가 작물이 잘 안 나온대요. 근데 자기가 귀동냥을 듣다 보니까 요새는 신식 농법 같은 거 많이 개발돼가지고 그 농법을 대학교에서 가르친단다. 그거를, 그러니까 농경대학교가 있는데 농대를 가서 그 기술을 배워 오렴. 우장추 막사 이런 거지. 그래서 얘를 학교를 보내요. 도시로 처음 나오죠. 그럼 도시에 처음 나왔는데 이제 스토너가 이제 대학교가 되게 어색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농경대학이라 해서 농경학만 배우는 게 아니고 전공 과목이 있고, 그러니까 교양 과목이 있잖아요. 교양 과목으로 그 영문학을 우연하게 듣게 돼요. 사실 문학이라는 것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아이였죠. 책도 거의 없고. 그래서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되게 첫 시간에 화가 나고, 그 교수 또한 되게 그 농경대 학생들이나 그 일반, 그리고 농경대하고 여러 가지 학부생들이 섞여 있죠. 신입생들이 되게 멍청하고 우둔한 존재로 되게 무시한 듯한 엄청 건방진 캐릭터 교수로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학생들의 질문도 엄청 무시하고. 근데 사실 스토너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뭔데 저렇게 건방진 거야? 라고 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하나도 이 사람이 가르쳐줬던, 무시를 당해도 될 만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한테 화가 나고 저 교수의 그 건방지스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스토너가 그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영문학 미친 듯이 공부해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교수에게 질문을 할 정도로, 질문을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도 그게 약간 느껴지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재미를 느껴요. 그러면서 영문학으로 스스로 그냥 정가를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미처 몰랐는데 영문학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죠.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막연하게 되게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이 약간 특징일 수도 있고, 물론 근데 이제 막연하게 자기는 영문학,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대학 졸업 후에 딱히 뭐 도시생활 해본 것도 아니니까 뭘 해야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졸업 시즌 전에 4학년 때 원래 자기를 가르쳤던 그 교수 있잖아요. 1학년 때 만났던,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담당 교수인 거죠. 그 교수가 불러요, 스토너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전혀 약간 개인 정보를 좀 조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봤는데 원래 농경대로 입학을 했는데 또 전과를 했구만 하고 영문학 성적을 엄청 보거든요. 그래서 다 A뿔이죠.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자네 성적 정도라면 아마도 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자네는 졸업하고 뭐 할 건가? 그러니까 시골이던데 거기 돌아갈 건가?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얘가 결심했으니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할 건가?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네 성적을 보면 자네는 대학원을 갈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네? 못 들었어요. 스토너가 대묻죠. 네? 무슨 말이시죠? 대학원을 갈 숙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박사가 되고 그 말을 듣고 박사가 되고. 근데 이제 되게 여기서 되게 진짜 아련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전과를 했던 사실을 끝내 부모님한테 숨겨요. 그리고 자기가 또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교수의 제안대로 박사과정을 받는 게 또 자기한테는 맞는 것 같아서 어차피 어렴풋하게 나는 시골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길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준 교수의 말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결심했는데 그거를 차마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되게 웃긴 게 사륜마차인가? 하여튼 되게 비싼 어렸을 때니까 말이 끄는 마차를 빌려서 부모님 딴에는 가장 좋은 옷을 이제 빼입고 그 학부 졸업식 날에 맞춰서 밤새 마차를 달려서 스토노가 있는 학교가 있는 데로 와요. 그게 너무 슬퍼. 졸업식이 되게 좋게 끝나. 근데 졸업식에 딱 보면은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이게 뭐라고 써있어? 앞에 뭐라고 써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영문학, 여기는 농경. 근데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축하하고 박수 치고 끝나요. 그리고 저녁에 딱 집에 다시 돌아오죠. 하숙집에 돌아오죠. 내일 이제 돌아가자 라고 하죠. 근데 이제 스토너가 저는 못 갑니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근데 이게 부모는 어떻게 그게 약간 웃긴 포인트. 소설에서는 전혀 웃기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럼 며칠 더 있다 마무리하고 오거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토너가 자기의 그 결심과 그걸 솔직하게 털어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처음엔 약간 놀란 눈빛이 약간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동요하거나 굳게 담은 입술, 원래 조용하고 묵묵하게 일하시는 농부 이미지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 입술로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농사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도 너희 어머니야 내가 잘하고 있다 라고 하고 돌아가요. 따지지도 않고 이 괘씸한 호래자식아 이러지도 않아요. 와, 이 부분이 지금도 눈물 나올 것 같네. 저도 농부의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 소설이 되게 위대한 게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그게 특히 남자 아들과 아버지의 남자들끼리 대화 같은 게 이게 미국인데 전혀 한국의 그 가부장적 옛날에 그런 모습 있잖아. 아마 지금 MG라 그래도 아직까지 MG라 그래서 MG 아빠라 그래서 저분 아빠라 그래서 와 이렇게 다 유쾌하게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MBTI 아시겠지만 이 MZ 세대도 이 성향이 있고 I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향형 성향이 있고 내향형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아마 그 아버지의 모습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간직해 갈 거예요. 그런 게 되게 한국 사회, 미국 사회이지만 한국 사회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모습이. 그래서 너무나 진짜 울컥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네. 야, 이거는 제가 이거 한 이야기로 끝낼 수가 없네. 1편이 지금 몇 분간 찍었죠? 네, 19분, 벌써 19분. 내가 하나도 거의 편집 안 하고 올릴 건데, 와, 정말 대박입니다. 이 소설은, 정말 위대한 소설이에요. 위대한 후차대, 위대한 개츠비를 동급이라며. Great Stoner. 와, 이 책 정말 안 읽으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 책을 안 읽고 만약에 그 여러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지옥에서 후회하실 겁니다. 아니 지옥이래? 천국에 가시든 천국에 가시든 지옥에 가시든 어떻게든 도서관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대출해서 보세요. 감동적이네. 어쨌든 이 다음 얘기는 2편에서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와, 제 얘기는 진짜 완전 초반부거든요. 한 10분
10분의 1? 이 정도니까 엄청 스포가 아니니까 이 정도 딱 듣고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2편부터는 본격적인 스포가 펼쳐집니다. 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최고입니다. 와, 2 thumbs up. 네, 강력하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이니까 여러분 부디 늦지 않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